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어젯장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그리고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을 뒤엎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도 각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전략을 나누게 될지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과 고민, 상담, 내용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설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 또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리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요. 금요일 저녁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달러 인덱스에 뭔가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해외 선물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도 GDP와 소비자 물가 관련 지표들이 이제 발표를 10시 30분에 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골드의 상승도 계속 나오고 있고, 지수가 또 한 이틀 전부터 계속 조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출렁출렁거리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어떻게 짚어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이슈, 기준은 역시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의 방향과 향방에 따라서 각 종목들의 영향과 그리고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실시간 리딩과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인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이번 주 정말 지켜봐야 할 이슈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4분기 GDP가 또 발표가 됐고요. 현재 지금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폭발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 나올 것인지 한번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이들 말들에 좀 많은 방향성에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발언들 저희가 시장에 어떻게 상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하게 오늘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인 PD 그리고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고요. 무엇보다 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중점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자들을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여러분들의 계좌 잭팟 터트려 주실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금요일날 항상 변동성이 좀 없었지만은 이번 주는 이제 항상 해외 시장이 좋은데 오늘까지도 좋습니다. 오늘 가장 추위가 심한 한파가 있다고 하지만은 야간에 해외 선물로서 한번 계좌를 뜨겁게 불태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를 뜨겁게 불태워 주신다고 하들 오늘 날씨택바 마스터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출연진 분들과 모두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시장 11시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을 해주신 대로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지수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요, 2,8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상승폭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 상승폭이고요. 하지만 어제 고점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지만 좀 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6,966.25포인트로 0.40%의 강보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어제장에 많은 발언들로 인해서 유로 어제장 일봉상으로 보면은 정말 이 큰 변동성 좀 어느 분에게는 수익, 어느 분에는 좀 많은 손실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은 다시 반등합니다. 1.24660달러로 0.28%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장에 1360달러 돌파 이후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부근 1350달러 다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도 어제장에서 오늘장의 변동성이 좀 큰데요. 어제장에는 66달러 돌파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눌리면서 65달러 중후반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65.6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각 종목들의 어제장의 그 상승 흐름에 이어서 오늘장은 조금의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연일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어떻게 오늘 변화하고 있을까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합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다시 11,000달러가 깨집니다. 어제장에 11,000달러 회복과 동시에 좀 지지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은 5.67% 빠진 1,5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경희 PD 통해서 먼저 정리 도와드립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 4분기 GDP 수치입니다. 성장률 2.6%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월간은 2.9%로 예상을 해서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수치였다는 점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12월 내구재 수주 지수인데요. 2.9% 상승하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0.7% 상승보다는 훨씬 많이 상승한 셈이네요. 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미국 혼자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조금 발을 빼는 모습이네요. 네, 다음으로 또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며 지금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시기다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 댐에 구멍을 뚫는 셈이라며 증시 폭락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영국 쪽에서의 GDP 수치입니다. 4분기 GDP 예비치가 전기 대비해서 0.4% 올라가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음으로는 현재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조지 소로스의 발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핵전쟁 위협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암호화폐는 거품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지만 폭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 세계 권위주의 내지 독재 국가에서 비트코인 등을 비상금 저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10시 30분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2.9%를 예상했는데 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2.6%의 성장률 기록했다라는 점 지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어제장의 트럼프 발언이 좀 중요합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혼자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서서 문희신 재무장관의 약달러 발언을 좀 뒤엎는
경우에는 강달러 발언, 앞으로 좀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각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4분기 GDP도 발표가 됐는데 영국의 4분기 GDP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뉴스와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분들과 어떤 이슈 다룰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기업 실적 호조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S&P 500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2,849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어제장 뜨겁게 달궜던 유로FX 현재 구간 22 제로금리가 동결이 됐고 그리고 드라기의 유로화 강세 경계 속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FX는요 어제장에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린 상황이고요. 어제 고가 1.25765달러까지 올라갔고 현재 구간은 1.24560달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66달러 돌파 이후, 실패 후 65달러를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에는 66달러에 대한 지지가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좀 이탈되는 흐름으로 65.5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약세 전망도 고점 부담감의 상승 제한이 걸린 골드입니다. 현재 구간 다시 1,350달러도 이탈이 되면서 1,34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와 통화 그리고 상품군으로 오늘도 이슈를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이슈죠. S&P 500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지수에 대해서는 본장에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수 선물 쪽에서는 조금은 잠잠해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 2,850선 주 후반으로 그 후반으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S&P 500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저 혼자 업이고요. 네, 지금 세 분이 다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지금 업앤다운을 확인하신다면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전과는 좀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좀 계속적으로 올업 또는 업이 좀 우세했었던 반면 오늘 장은 좀 다운이 우세한 부분이죠. 좀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경희 PD 오늘 다운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지수의 향방은 역시나 좀 GDP 성장률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내구재 수주 이런 지표에 달려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발표된 4분기 GDP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런 실망 때문에 좀 상승세로 가던 지수 선물이 조금 상승폭을 좁히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금 어닝 시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콜게이트나 허니웰 같은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런 지표들을 기다리면서 미국 경기가 좀 잘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힌트를 기다리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GDP 발표로 인해서 조금 투심이 조금 한풀 꺾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문우신 장관이 또 한 번 코멘트를 했는데 이런 그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감세를 받으면서 미국으로 굉장히 좀 대규모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는 어제 조금 엇박자를 두 사람이 내서 그런지 오늘은 좀 일치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발언에 의해서 이전에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운에 대한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지금 지수는 한 이틀 동안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빅스 변동성 지수가 10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데 지수 S&P나 나스닥을 보면은 뭐 그냥 위아래로 출렁였을 뿐이지 지금 뭐 나스닥으로 따지면은 한 6,980선, 6,950선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풋옵션이죠. 풋옵션에 대한 매수세가 뭐 사실 모이면서 뭔가 빅스 지수도 지금 10을 뭔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네. 그런 조금
조금의 불안이 트리거가 하나라도 조금 있으면은 뭔가 이익 실현을 하려는 주체들이 그만큼 많아진다. 네. 혹은 풋옵션 매수로 인한 뭔가 이렇게 해지 수요들이 그만큼 또 현물을 갖고 있는 현물 주식 투자자들의 그런 해치 수요들이 이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무엇을 더 약달러로 무엇을 더 어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을 더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 자체가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 시장 흐름도 보면은 GDP는 조금 나쁘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은 핵심 내구재 수주 부분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 결과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0.8 예상이 2.9가 나왔고 그리고 전월 대비는 0.3 예상이 2.2%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뭐 원래 분기 GDP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수치긴 하지만은 네. 뭐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에 대한 반증은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다. 그만큼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여기서의 좀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긴축은 지수에 더 이상 뭐 긍정적인 효과는 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월 금리 인상 정도까지는 뭐 용인을 하겠지만 그 이후의 지표들이 계속 좋다면은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그렇다면은 빨리 이익 실현해야지라는 시장 심리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좀 그런 흐름을 뭔가 축소해서 보여주고 있는 오늘 장의 흐름이 아닐까 네. 싶어서 뭐 S&P와 나스닥은 오늘 매도 쪽으로 그래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 시장에 대한 뭐 성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성적이 지수의 랠리를 이어갔다라면은 현재 부근에서 이런 좋은 성적이 청산에 대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다른 같은 성적이지만 다른 좀 대응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현재 부근에서 매도 포지션이 조금 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저는 업을 들었죠. 자, 지금 뭐 앞서서 송주식 해설위원님과 김경훈 PD 각종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좀 주셨는데 저도 이 긍정적인 지표를 좀 받아들이고 이 랠리가 아직까지도 좀 갈 상황은 조금은 더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어제장도 그랬습니다. 나스닥 조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눌림시 매수 접근으로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렇다면 구체적인 리딩과 가격대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이 오늘은 다운의 의견 주셨거든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시죠? 네, 지금 최근 강한 상승세에 따른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조금 줄여서 보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20틱 차트를 많이 활용을 했다면 오늘은 300틱 차트를 좀 더 길어보네요. 300틱 차트로 일단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러한 이유 자체는 지금 전 종목 다 똑같습니다. 300틱 차트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변동성 자체가 좀 좋을 때는 잔파동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약간 투자를 하실 때 눌림 자체에서 조금 겁을 이제 그렇게 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좀 큰 차트를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일단 오늘 당일장 같은 경우 아시아장에서부터 일단은 매수세로 좀 강하게 나왔지만요. 지금 최근 3거래일, 2거래일이죠. 2거래일 동안 2,855라인대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5일선 탔고 강한 상승 이후에 쉽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평소보다는 조금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오늘 지표 자체가 조금 GDP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고점 자체가 상승에 대한 좀 제한적인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이제 11시 30분 미국 본장이 또 개장이 돼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현재 자체로는 조금 무리하게 일단 대응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따 이제 11시 30분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2848.5 라인대가 무너진다면은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지는지 한번 매도로서 관점에서 대응하신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매도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앞서서 같은 의견 맥락에서 가격대를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제한적인 부분이고요. 각종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 개장 이후 또 2848선이 무너지면은 매도에 대한 전략을 조금 더 가져가 보시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마스터님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그리고 마스터님의 상세한 전략을 나눠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어제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유로 FX입니다. 어제장의 일봉상으로 흐름,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자, 어제장의 고가를 살펴보시면 1.25765달러였고요. 저가를 확인하시면 1.24020달러입니다. 새벽에 이런 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했고 오늘의 고가는 1.25310달러고 현재 부근에서 1.2485달러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하고 유로FX 전략 짜볼게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마스터님이 다운을 들어주셨고, 자, 지금 저희 셋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유로FX가 지금 그러면은 마스터님이 다운을 들어주셨는데, 전 다운 의견이 먼저 궁금한데요. 네. 일단 현재의 움직임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을 때는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 이 그렇죠. 의견에 대해서 다운을 저는 들은 거고요. 네네. 지금 현재 고점을 쉽게 이제 전일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자체를 좀 낮춰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올라왔었을 때는 1.24710 라인은 쉽게 갱신하지 못한다고 했었을 때는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다만 오늘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는 전일 저가이기도 하고 오늘 아시아장에서부터 지시를 받고 올라왔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이평선 300틱 차트로 20선 자체를 쉽게 갱신하지 못하고 음봉 자체가 두 개가 저항을 받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시가 저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 올라타더라도 1.24710 라인 갱신하지 못하면요. 네, 음봉 두 개 확인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도 대응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시간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과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때는 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 맞춰서 좀 습득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마스터님 현재 구간에서 대의 관점으로 바로 매매하실 수 있는 전략을 실시간으로 드리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1.2475 라인에 대해서 다시 좀 회복이 되지 못한다면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좀 매도에 대한 좀 포지션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1선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 음봉 좀 확인하신 후에 또 단기적으로 매도 접근 가능하니까요. 가격대 좀 잘 확인을 해보시고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님의 의견 처음으로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김경인 PD 업이시잖아요. 들어볼까요? 네, 어제 지금 트럼프가 이 문우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문우신 장관이 본인은 약달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여기다 대고 다시 미국이 좀 경기 성장으로 인해서 달러가 다시 강해질 것이고 나는 강달러를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CNBC와 또 트럼프가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잘 해오고 있다라면서 미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도 역시나 강해지고 있다. 달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결론적으로 나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던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이렇게 통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좀 외신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일반적인 유형의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취임한 지 단 며칠 만에 달러 약세를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터지스트들은 트럼프의 이 지난해 발언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작년에 11.3%나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좀 TD 시큐리티즈에서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볼 때 미국 달러와 무역 간의 논의를 둘러싸고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달러 약세가 더욱 확고해지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는 역시나 미국 쪽에서 아시아 기업들의 세탁기라든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매기면서 그렇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호주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제 있었던 문우신의 코멘트가 더해지면서 달러 약세가 좀 더 큰 모멘텀을 얻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뭐 약달러는 초반에는 좀 수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에게 좋을 수 있겠지만 채권을 비롯한 달러 자산의 약세를 초래한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BOA 쪽에서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이전의 정부들이 달러 약세를 맞닥뜨렸을 시에 강세 정책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재무부는 지금 약세도 원하고 강세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만약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았다면 현 정부는 달러 약세를 더욱 역설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CNBC 쪽에서 이 약달러에 대한 좀 의견을 또 내놨는데 현재 미국 GDP의 13% 정도만을 이 수출 관련 기업들이라든지 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며 나머지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강달러로 인해서 혜택을 볼 만한 일반 소비자들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약달러 정책을 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달러로 인해서 타격받을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보스로 가서 또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좀 테러리즘이라든지 무역 그리고 경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이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여러 국가들의 그 원수들로부터 좀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좀 불만을 품고 있는 각국의 인사들도 있고 또 아프리카 쪽의 인사들은 이 트럼프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굉장히 좀 뭐 거지 같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좀 코멘트가 나올지 그 부분도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슈가 많습니다. 어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기 때문에 많은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 경기 성장으로 달러가 강해질 것이다. 이게 가장 메인인 발언이죠. 이 발언을 좀 기준으로 좀 풀어가는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각종 분석 쪽에서 나온 의견도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쪽에 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 FX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어제 드라기 총재의 뭔가 발언을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은 네. 자산 축소,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 끝난 이후에도 현재 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시장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보다 지금 경기 전망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유로를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로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약간 드라기 총재는 그 부분을 달래고자 한 멘트인데 그 멘트에는 전혀 시장이 사실 반응하지 않고 결국에 경기 전망이 좋다, 앞으로 긴축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좀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분 차트로 120분 차트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제 모니터를 보시면은 네. 12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뭐 일간 차트를 보시더라도 계속 상승입니다. 그런데 해외 선물 거래를 뭐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주간 차트로 한번 보시죠. 주간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중요 레벨인 지금 연두색선 1.22 레벨을 지금 다 뚫었어요. 뚫고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승 흐름을 완전 탄 거다 이거는. 예. 그리고 뭔가 유로의 흐름은 한번 모멘텀이 방향이 실리게 한다면은 모든 통화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통화가 마찬가지고 지금 달러의 인덱스가 뭐 다시 강세로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뭐 부분도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유로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이제 긴축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뭐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입김이 너무 많이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네. 올해 말이 되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벌써 레임덕
이슈가 조금 이제 나오면서 그렇죠. 뭔가 트럼프의 시장 영향력은 점차 줄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유로 자체로만 보면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렇게 금리도 어떻게 보면 인상을 한번 해야 되는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올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지금 한 2012년도부터의 지금 차트죠. 네. 그 장기 차트를 한번 주간 차트로 보신다면은 중요 레벨, 역사적인 고점 레벨을 뚫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근데 비단 달러 인덱스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 아니다. 예, 유로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 탄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 1.28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 3월물이라 아직 뭐 많이 남았잖아요. 만기가. 그렇기 때문에 눌릴 때마다 마이크로나 미니 상품을 이용해서 좀 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면 2014년, 15년도 때 이때 1.30을 깰 때 뭐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여기서 받친다. 받치고 올라간다. 1.30은 절대 깨기 힘든 자리다. 역사적으로 여기는 뚫고 내려온 적도 없고 어떤 이들은 근데 패러티 그러니까 1대1 갈 것이다. 달러와. 이런 얘기가 뭐 분분한데 결국에 기술적으로 1.30을 깨니까 뭐 계속 흘러내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차트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상승 탄력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지금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이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주요 가격대를 좀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뭐 많은 차트 분석을 해 보셨을 때 그분 저희 추세선 안에서 추세 안에서를 그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네.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 오늘 마스터님 말씀대로 오늘 자체 지금 자체 거래에 들어간다면 저도 매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의견이 꽤 긴 추세 안에서 좀 모아가시는 의견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준식 해설위원님의 말씀을 현재 가격대가 좀 길게 봤을 때 좀 모아서 가시기, 매수로 모아 가시기 좋은 가격대를 차트를 통해서 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도와드린 상황입니다. 지금 주요 가격대에 다시 한번 회복과 동시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유로 상품으로도 여러분께서도 가격대 눌림 시 매수적인 접근으로 유효하다라는 거 좀 긴 흐름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데이 관점, 오늘 하루 매매에 있어서는 마스터님의 의견처럼 일단 매도적인 관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도 역시나 오늘 장의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김경민 PD와 지금 해설위원님 모두 일단 장기적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마스터님과 좀 반대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가격대가 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지금의 상승 추세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오늘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가격대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1.2475가 좀 깨지지 않는다면은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유로 FX까지 장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매매하실 만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에 66달러 다시 좀 이탈을 하면서 현재 장에서는 65달러 선을 다시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에 원유 재고 발표는 예상치보다 재고가 더 줄어들면서 그 부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65.51달러 딱 중반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뭔가 대응이 된 것 같아요. 뭔가 데칼코마니가 된 것 같은데, 자, 마스터님과 저는 업이고요. 송준식 해설위원님과 김경민 PD 모두 관망입니다. 자, 지금 시향적으로나 좀 장기적으로 봐주신 두 분이 관망을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말 의견이 될 것 같은데, 김경민 PD 먼저 팩트 체크 해볼게요. 네, 우선 오일은 이번 주도 상승하는 주로 지금 마감을 할 전망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원유 재고가 더욱 감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약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인 요소로만 보면 지금 유가가 더 오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현재 원유 선물이 지금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크루드 재고는 지금 10주째 감소를 해서 2015년 2월 이후 또 이런 재고량으로 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이제 약달러로 인해서 유가가 이번 주에 또 한 번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JP모건 쪽에서는 강한 이 경기 성장 추세 그리고 미국에서의 일시적 한파, 제가 2월 초에 미국에 또 굉장히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며칠 전에 전달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유가 전망을 좀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전망이 기존에 70달러, 배럴당 70달러였는데 배럴당 78달러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산 협의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이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오펙 내의 산유국들도 이젠 조금 유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 쪽에서 지금 뉴스가 올라왔는데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이런 유가 상승에 이렇게 좀 기대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크루드 가격이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에 좀 이 나라 경기를 좀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지금 현재 레벨이 아닌 배럴당 45에서 46레벨 기준으로 예산 책정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WTI가 66달러에서 67달러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건 물론 알고 있지만 이 가격대를 이미 2014년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무시하고도 경기가 좀 여러 분야에 다각화돼서 좀 잘 굴러가도록 하겠다. 뭐 이런 지금 기조로 보이고요. 이전에 이제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이미 12월에 2018년 예산을 책정하면서 하루 230만 배럴 생산 그리고 배럴당 45달러를 수준으로 이제 예산을 책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올라가기에는 좀 힘을 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가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앞으로의 그런 상승이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일단은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가 됐고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도 상승 마감은 좀 전망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상승 계속해서 좀 유지 의견 주셨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의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에서 관망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관망이시잖아요, 해설위원님. 뭐 의견이 어떨까요? 뭐 저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우리 김 PD님 뭐 의견에 100% 거의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서치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죠. 그런 뉴스예요. 이제 뭐 사실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폭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보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또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가격이 65.5불인데 63불 때까지 한 200틱 가까이 내려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금 흐름이거든요. 그러고 다시 사실 68불, 뭐 67불을 찍는다고 해도 뭐 전혀 자연스러운 아주 행보인데 이 상품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전 중립을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네네. 200틱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 크루드오일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다치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네. 예, 상승입니다 하고 뉴스에 나오는 재료들을 보고 네. 막 매수로 쫓아갔다가 예, 뭔가 대응도 못하고 혹은 아니면은 정말 지금 65.50이다라고 하면은 63불 때 차라리 추가 매수를 제가 볼 때는 할 법한데 그때까지 대부분 기다리시지 못하고 여기서 한 20-30틱 지금 뭐 한 65불 초반대 되면은 뭐 이런 물타기를 하세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실 매매를 조금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개인 투자자의 그런 입장을 고려한다라면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중립 조금 이것보다 장중 뭔가 변동성이 더 나오는 내추럴가스나 카파 구리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주로 그냥 에너지나 금속을 하실 거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중립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선별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그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매력적이냐라는 부분이
부분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의 손실의 노출이 많이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뭐 앞으로 현재 구에서는 그렇지만 또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포지션이 변화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들었죠. 그냥 단순하게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65달러 중반대, 초중반대 오면은 저는 매수 접근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장의 고가는 66.66달러 선이었고 그 전에는 고가가 66.05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6달러 초반 또는 65달러 후반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 정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크루드오일 최근에 좀 눌린 가격대에서 그 다음 대응 방법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같은 업이시잖아요. 네, 가격대 한번 짚어볼까요? 자, 지금 오일의 경우에는 아시아장에서 어제 조금 하락세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갱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일 저점으로부터 고점까지는 약 한 지금 7, 8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당일 진폭을 다 나온 부분은 아닌데요. 현재 구간에서 사실 약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매수든 매도든 대응하시기가 좀 까다로운 자리이긴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오늘 65.33 라인과 그리고 당일 시가 라인 부분이 65.25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뷰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고요. 위쪽으로 일단 열려있을 때는 65.90 라인과 네, 그리고 66.20 라인까지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구간이 지난다면은 다시 한번 전일 고가 라인까지 그렇게 됐었을 때는 충분히 이제 160에서 180 사이에, 그래서 제가 항상 5일 말씀드렸던 당일 진폭 있죠. 100에서 120 그리고 160에서 180.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열어둔다. 매수세가 나온다 했을 때는 전일 고점까지 한번 열어두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당일 중심 부근이 65.34 라인과 65.25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때부터는 매도적 관점이 매도적 관점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적 관점으로 최대한 아래쪽에 내려왔었을 때 또는 지금 전저점 부분이 65.40 라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 손절 라인 잡아두시고 매수 대응도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의견과 현재 좀 바라보는 그 말씀을 드리는 그 시점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좋은 가격대, 유리한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현재 구간은 65.59달러로 지금 중반에서 좀 보합권이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65달러 초반대입니다. 65.33 또는 65.25에 대해서 지지가 된다라면은 매수적인 관점으로 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가격대가 이탈된다라면은 그때는 또 매도적인 관점이 유효합니다. 그렇다면은 65.25 이 초반대에서 매수로 접근하셨다면은 위쪽으로 상방으로는 65.90, 66.20까지도 전일 고가죠. 전일의 고가까지도 좀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 목표가 설정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도 중요하죠. 손절에 대해서는 65.40으로 손절 잡아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좀 알아봤고요. 현재 시간 38분 막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개장과 함께 시세 어떻게 변해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와 나스닥 모두 초반에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큰 폭의 변화는 없는데요. S&P는요, 2,849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6,958.25포인트로 0.29%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린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0.23%의 상승분이죠. 1.24605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는 오늘 1,350달러 전후로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0.33%의 상승세로 다시 1,350달러 회복이 되면서 1,351.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요. 중반대 가격대 다시 돌파하면서 65.61까지 다시 반등합니다. 0.60% 상승세로 65.6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실적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어제장에도 꽤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요. 자, 개장이 이제 10분 정도 흘러갔습니다. 김경윤 PD 개장 소식 전달해 줄까요? 네, 역시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적 기대감 그리고 경기 성장 기대감에 계속해서 지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오픈을 하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54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기술주가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스닥 역시 0.4%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던 미국의 대기업들 허니웰이라든지 뭐 인텔, 락웰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덕에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에 가깝게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역시나 지금 이런 실적 호조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또 올라오는 코멘트, 스트래터지스트의 코멘트는 역시나 지금 아까 전에 발표됐던 이 GDP 수치에 대해서 좀 당연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이기는 하다. 왜냐하면 3% 성장률이 이제는 어떤 뉴 노멀과 같은 수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발표된 수치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잘 굴러가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또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GDP가 조금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은 점이 그만큼 좀 상쇄를 받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폭 상승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인 무드로 시장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오늘도 4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김경윤 PD가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말씀드렸을 때 예상치 좀 상회하는 수치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해서 지수가 계속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실적이 긍정적으로 호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개장 소식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뭐 개장 소식까지 전달되었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유로 FX 못지않게 골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래를 하셨고 또 관심이 있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 현재 구간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1,350달러 내외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50달러 회복과 함께 1,451.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봅니다. 자, 골드인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자, 지금 3명이 업이 확인됐고 마스터님이 관망을 들어주셨는데 저는 특히나 마스터님들이 관망을 들어주실 때 더욱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많은 전략이 나올 것 같죠. 네, 마스터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전략보다는 관망은 네. 진짜 포지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의미에서 드렸고요. 네. 현재 오늘 아래 당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강한 지지 라인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매수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자리 구간에서는 솔직히 좀 포지션을 잡을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 넘어가면 이제 주말 동안 또 휴장이고 이제 다음 주에 개장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이런 자리에서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관망으로서 일단 대응하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오늘 당일 시가와 1346.3라인이죠. 1346라인과 그래서 43라인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가 크게 안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네. 고점과 저점 자체를 높인다면 그때부터는 좀 매수 대응이 단기적으로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골드는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무리한 매매보다는 좀 다른 상품군으로 찾아보신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마다 이 관망의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스테판 마스터님은 현재구에서 좀 접근이 좀 힘들다 또는 생각이 많은 구간이다라고 했을 때 관망을 좀 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매매로 골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의 관망 추세, 말 그대로 관망에 대한 좀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고 이후에 좀 새로운
또는 똑바른 그런 추세가 나왔을 때 그때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매수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지만 아직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희가 또 신세계 잠시 후 2부도 있잖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시세가 나온다면은 그의 맞춤 전략도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스터님의 관망 의견 일단 현재 구간에서 무리한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 먼저 전달을 도와드리고요. 이어서 골드는 해설위원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도 마스터님 의견은 좀 동의를 거의 한 80% 정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애매해요, 사실.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1300 초반대까지도 진짜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네. 그 전제는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약세 효과로 지금 1365까지 올라갔었죠. 골드가.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지금 여기서 되반등을 크게 줘야 된다라는 뭔가 전제 조건이 붙는데 그거는 사실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장 해석이 약간 분분합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고 제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달러가 여기서 강세로 가더라도 지수가 얼마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다면 골드는 달러 강세로 인한 상품 약세, 즉 뭔가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지수 쪽에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지수의 뭔가 하락 압력의 영향으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저는 좀 약간 시나리오 아닌 시나리오가 네. 좀 드는 생각들이 있어서 네. 저는 당분간 앞으로 골드는 상반기 진짜 1400선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예, 그리고 그런 힘이 아닌가. 네. 예, 그리고 뭔가 달러 인덱스로 돌아가는 지금의 이런 골드 상승 흐름이 언젠가는 한번 바뀔 것 같아요. 곧 바뀔 텐데 그 바뀌는 타이밍에 또 제가 뭐 또 시장 해석을 또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 부분 더 이상 뭔가 안전자산 중에 특히 골드가 엔화 채권과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늘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 정말 독보적인 안전자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시장 흐름이 한번 바뀔 때 그때 흐름을 좀 잘 포착을 하시고 포지션을 좀 줄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좀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이제 이 다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달러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서 다시 달러가 반등을 할 때 지수는 여기서 하락을 할 수 있는 재료를 품고 있는 상황에서 하락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수가 하락한다고 골드 여기서 조금 더 재차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후 추세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시고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매매에 가담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완전한 추세가 나왔을 때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포지션 관리와 그리고 계약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코멘트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 1,400달러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좀 긴 뷰 안에서 정리해드렸고 그렇다면 외신 쪽에도 같은 의견일까요? 들어보도록 하죠. 김경희 PD. 네, 외신에서도 지금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 선호 발언 이후에 달러가 좀 반등을 하면서 골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여기 골드의 향방에 대해서 골드에 지금 매우 강한 지지세가 있고 지지선은 한 134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항선은 1360달러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뭐 어제장에서의 그 하락이 좀 장기 포지션을 흔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증시 조정 가능성과 그리고 달러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서 골드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톰슨 로이트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골드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증시가 나날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리스크로 인해서 골드의 안전자산적인 면모가 굉장히 좀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1330선을 넘어서면서 골드 랠리에 힘이 더 실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움직임의 첫 타겟 지점은 1375
995달러라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면 랠리가 좀 지속될 전망이고요. 다음 타겟은 1390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잠재적으로는 1315까지 갈 수 있다라는 다른 트레이더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와서 좀 하락을 하더라도 1295달러에서 1300달러 선을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부정적 신호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골드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 계속 살아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또 각종 분석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장기적으로 좀 관점 짚어드렸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부에서 4가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상품들 종목 도와드렸는데 이 부분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수수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나이스텍밤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